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Y바이오로직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 대기업에서 Y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복습이죠, 복습. 물론 이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릴 테지만, 개요 영상 때 이제 언급드린 부분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바이오로직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소식이 하나 이제 왔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3월 말쯤 되면은 2023년 결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손익 구조의 변동폭이 크면 이렇게 이제 임시 보고서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이 45% 변화가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가 생겼는가라고 보니 판관비 같은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 손실의 감소. 이거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경험이 쌓여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겠는데 뭐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즉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뭐지 할 수도 있겠죠. 주주 입장에서 솔직히 뭐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채찍을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다. 계속 안 되는 것보단 낫지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Y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흐름이 나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개수가 한두 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특례 상장된 그런 친구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한 플랫폼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YMAX ABL이랑 앨리스 이렇게 있는데 B세포에서 이제 유래를 했고 요건 이제 T세포. 그러니까 이제 주요 면역 체계가 림프구, T세포, B세포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삼박자가 굉장히 좀 잘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B세포, T세포를 쓴다라는 건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암을 치료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거진 다 암이에요. 고형암, 비소세포성 폐암 뭐 이제 되는데 이게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 맞춤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화학항암제들 알약 먹거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부특정 다수한테 누군가한테 쓰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작용이 없을 수 있고 누구는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정말 죽을 듯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먹고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부작용 너무 세서. 근데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유래에 따른 B세포랑 T세포가 그 환자의 세포예요. 물론 자기 세포에 대한 거부 반응에 대한 사례가 0건인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는 항암제들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훨씬 없어요. 부작용이. 아니 거의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장기 이식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 장기 원래 자기 거 아니었는데 왜 잘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부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병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해야 돼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좀 이제 인공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세포를 떼서 그걸로 배양해서 그러니까 내 심장 맞춤형 심장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 친구는 면역 항암제니까 자기 세포 기반으로 하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기존에 있는 항암제들은 다 도태되겠죠.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특허권을 가지니까 그동안에 다 그냥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거진 특례 상장된 기업들이 면역 항암제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상장된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긴 했지만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는 데이터가 차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살짝 좀 이제 귀엽죠. 네, 지금은 살짝 좀 귀엽긴 한데 굳이 이제 해보자면 일단은 자 8,500원 선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8,500원 선 라인에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그리면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쌓이면서 이렇게 이게 신뢰도 높은 기간 조정이고요. 이거는 떨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래가 이제 극단적으로 줄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 이제 확약 건 거 다 이제 끝나고 팔고 거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매물을 던지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으신 분들이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 하면서 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나름대로 지금 Y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항암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요쪽 섹터가 좀 흐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물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을 제약 바이오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약 바이오는 보통 들어가는 프로젝트, 그냥 이제 보통의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그 임상 기간이. 그게 십수년, 많게는 막 20년씩 걸리기도 해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솔리안페톨, 샌도바메이트 이런 거 이제 만드는데 뇌전증 약, 뭐 수면 장애 약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24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식으로 그냥 오기가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인 거고. 근데 결국은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이런 이제 영세 바이오 기업들은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뭐 자기가 기업 뺏길 걸 각오하고 유상증자하고 뭐 이제 자기 지분율 낮아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굴지의 대기업들은 그냥 돈 빌립니다. 그냥 채권 발행해갖고 우리 하니까 살라면 사쇼 하면서 다 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의 변동이라든가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상업펀드한테 뭐 빌린다든가 이런 거는 이율이 기준금리 영향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0%대였죠. 제로금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1%대를 초저금리라고 하고 제로금리 시대였다가 갑자기 지금 5% 됐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신약 개발을 취소해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낙수효과 아시죠? 낙수효과처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더라도 같은 산업에 있으니까 그 산업 자체에 어떤 활력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이제 그런 사례였어요. 비교적 최근까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려고 하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술적 분석 말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나름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대외 사정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 Y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보여준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도 막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뭐 이제 나쁘지는 않으니까 영업이익도 뭐 흑자 전환했겠다. 그러니까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